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의 우민 전문가입니다. 오늘 벌써 8번째 시간, 2달이란 시간이 흐르게 됐는데요. 그동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시장에 대한 어떻게 시장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법 같은 부분들까지 제가 이제 그동안 설명드렸고, 이번에 이제 보조지표 마감 짓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언급했던 종목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시장에 대응하는 어떤 이제 강의들, 그리고 이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들을 제가 좀 제시해 드렸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오늘 또 내용이 조금 많다 보니까 좀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유 종목 분석, 제가 방송 중에 언급했던 종목들을 이제 한번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방송 중에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언급하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제가 이 시장을 보면서 어떠한 관점에서 종목을 선택했던 이유, 원인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삼성물산인데요. 삼성물산 보시게 되면은 4가지의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종합물류, 무역, 레저, 그리고 건설업, 이 4가지의 주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건설업입니다. 이 건설업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이제 제가 분위기를 좀 감지를 했기 때문에 이 삼성물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언급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물산을 지배하는 자가 삼성그룹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실질적인 삼성그룹에 대한 지주회사라고 이제 특징이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건설업이었던 것만큼 이 건설업 도급 순위가 1위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말뜻은 건설업 호황이 나왔을 때 충분히 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삼성물산이란 종목을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별 매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건설업 비중을 봐야 되겠죠. 33%. 여기서 59기가 재작년이죠. 그리고 작년 46%로 상승을 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2분기 실적에서 48%까지 비중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매출액도 봤을 때는 전년도 1년치가 19, 그리고 지금 반기로 따졌을 때 소폭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물론 계절적인 요인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지금 이 매출액으로 봤을 때 이 건설업의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매출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실적과 주가는 무조건 정비례한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물론 이 어떠한 이슈, 주식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에 대한 그 가치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실적이 주가에 모두 반영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나라 우량주 코스피 200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 실적과 주가가 비례한다고 봐도 돼요.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실적이라는 부분이. 그만큼 주가가 무겁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상사, 패션, 리조트, 뭐 급식, 뭐 바이오 사업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중 자체가 확연히 틀려요. 이거 다 합쳐야지 요거랑 비슷해요. 건설업이랑. 그 부분으로 봤을 때 삼성물산의 주력 사업은 건설업이다. 바로 이 건설업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부동산 경기를 살펴봐야 되겠죠. 부동산 경기가 좀 호황까지는 아니지만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봤을 때는
이 도급 순위거든요. 시공 능력 평가 순위 국토교통부 자료를 이제 가져왔는데 보시게 되면은 삼성물산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삼성물산이 압도적인 1위인데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매출액, 시공 능력 평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대략 한 절반 정도, 5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20조에서 31.9조죠. 그러니까 31조 9천억까지 거의 한 50% 정도가 시공 능력 평가 순위에 산정이 되면서 압도적인 1위, 올해의 1위를 차지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뜻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성물산이 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장주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대장. 우리가 대장주를 잡아야지 그만큼 빨리 수익이 나고 그만큼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2위가 이제 현대건설인데 현대건설하고 차이가 어마무시하죠. 지금 17조니까 대략 14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다는 뜻은 삼성물산 올해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부동산 호황과도 좀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유추를 해낼 수 있겠죠, 벌써. 조금 더 이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시면요. 주간 KB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예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인데 보시게 되면은 하방세에서 상승으로 올라왔죠. 가격이. 지수가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완만하게 만들다가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이거를 파동으로 봤을 때 이 기본적 분석도 이런 차트로 나타나거든요. 이런 기본적 분석을 기술적 분석으로 바꾸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뭐냐면은 이렇게 부동산 고가가 있었죠.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내려오고 여기서 요만큼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요만큼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박스권을 살짝 돌파가 나온 위치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왔으니까요. 여기가 영선으로 기준을 했을 때. 그렇다는 뜻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 사이클상, 산업의 사이클상 회복기에 접어들었다. 지금 이 부동산이 어떻게 침체를 맞이했는지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FOMC 금리 인하 덕분에 부동산 경기가 지금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다음 자료로 또 넘어가서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래량이 부동산 시장의 경기에 있어서 거래량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이 없으면은 그냥 침체다. 거래량이 줄었죠. 여기가 침체 구간인 거죠. 그리고 코로나 시절이죠. 이때가 2020년 이후에 금리가 엄청나게 대폭 시장에 자금이 풀리면서 이때 부동산의 거래량이 늘어났었고 그리고 반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해서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죠. 금리가 인상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거래량이 줄었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침체를 겪다가 작년 1분기부터 살살 늘어나는 추세가 살짝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 뜻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회복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로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거든요. 이 거래량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거래량, 이 수치들이 상승하고 있죠. 증가했어요. 2024년 2분기 6월 자료죠. 이 자료들이 엄청나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부동산이 지금 자산 시장에 있어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부동산은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고 관심을 받으면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우리 주가 거래량 늘어나면은 매수세 늘어나면 가격 상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다. 부동산도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 지금 거래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얼마든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FOMC, 페드 여치에서 금리 인하 전망치, 시장에서 예상하는 금리 인하 전망치거든요. 지금 현재 FOMC 다음 주 넘어서죠. 18일인가 그럴 텐데 지금 5.25에서 5.5 여기 있네요. 5.25에서 5.5. 5.5라고 잡았을 때 요 구간.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올해 연내에 금리 인하할 이 폭이 금리 인하 폭이 100bp에서 125bp 요 사이거든요. 그럼 100bp가 1%고 125bp가 1.25%죠.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요 구간 내에서 1%에서 1.25% 구간에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흐름이 나오게 되느냐. 시장에 그만큼 자금을 더 많이 땡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땡길 수 있다. 더 많은 자금을 투자를 유치하기도 편할 뿐더러 금리가 낮아지면 우리가 자금을 빌려서 은행 대출을 빌렸을 때 지금 주담대가 한 5에서 6% 정도일 거예요. 아무리 낮아도 4%대인데 그냥 기준금리 인하 폭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1억을 빌렸을 때 지금 4%면은 연 400만 원의 이자만 연 400만 원의 이자를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낮아졌잖아요. 금리가 1% 낮아졌으면 1억에 3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한 1년에 400만 원의 이자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300만 원으로 줄어들면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빌릴 수가 있다는 거죠. 100만 원어치를 더 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화폐에 대한 유동성이 요만큼 축소되었던 게 이렇게 커진다. 요만큼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말뜻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봤을 때 충분히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인하와 부동산의 관계를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자산입니다. 레버리지, 이게 뭐냐? 레버리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영혼까지 끌어서 뭐 집을 샀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영끌에서 투자를 했다. 이 부분 자체가 말 그대로 이게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빚내서. 대출이에요, 이게. 레버리지가 대출이다. 대출을 내서 부동산을 사는 거죠. 우리 부동산 살 때 100% 현금 주고 사는 경우 없죠.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다는 뜻은 대출. 이게 내가 집을 살 건데 돈이 모자르니 내가 앞으로 구매할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겠다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모기지론이고 주담대라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자산이다. 부동산도 자산이잖아요. 이 자산 시장의 하나가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자산이다. 그리고 대출을 받으면 뭐가 발생을 할까요? 자금 조달 비용. 이걸 단순히 말하면 이자다, 이게. 이자. 우리 돈을 빌리면 이자를 지급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1억을 빌렸을 때 이자 비용이 5%라고 봐요. 그럼 이자 비용만 5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지출이 되겠죠. 그런데 이자가 5%에서 3%로 줄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나는 이거 1억에 500만 원까지 이자 비용을 댈 수 있어. 그런데 3%로 줄었잖아요. 그럼 내가 1억이란 돈을 빌렸을 때 내가 갚아야 되는 이자는 3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까지 자금을 더 빌릴 수가 있을까요? 은행에서. 단순히 계산했을 때 한 1억 6천 정도 되겠네요. 1억 6천. 1억 6천 정도. 1억 6천 정도 빌리면은 이자 3% 하면은 6, 3, 18, 480만 원 정도 나가겠네요. 그러면은 1억, 내가 기존에는 500만 원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500만 원인데 이 안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는 내가 기존에 1억밖에 못 빌렸어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6천까지 상승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뜻은 내가 부동산을 구매하기가 유리한 조건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내가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률과 내가 그동안 이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랑 합산을 했을 때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고 오히려 금리가 떨어졌을 때는 내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내가 지불하는 이자보다 작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뜻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마진율이 좋아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건설업이 호황을 보겠죠. 부동산과 건설은 같이 움직인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다. 이 상관관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산시장 간의 이 상관관계를 파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투자해서 수익을 보기 유리해진다는 얘기죠. 이 상관관계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삼성물산이라는 종목을 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들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삼성, 이재용, 바라카, 원전, 성공신화 또 쓸까? 이제 4대 그룹, 체코 직결. 제목만 보고도 벌써 알게 되겠죠. 원전 수주 나왔잖아요. 원전 수주가 나왔죠. 원전 수주가 나왔고, 그리고 한남 4구역 재개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치열. 경쟁이 붙었다는 얘기죠. 이 왜 경쟁이 붙을까요? 이게 왜 기업 간의 경쟁이 붙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왜 경쟁이 붙을까요? 사업성이 있잖아요. 사업성. 이 사업성이 말 그대로 마진. 이게 결국에 실적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실적으로. 그럼 실적이 올라가면 이 기대감에 주가는 상승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차근차근 이 흐름을 파악을 하게 되면 투자하는데 상당히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기술적 분석만, 타점만 잡아주면 우리는 충분히 얼마든지 유리한 관점에서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밑에도 한번 살펴볼게요. 주주 환원이 들어가 있네요. 이건 딱 봐도 안 봐도 밸류업하고 또 들어가 있죠. 밸류업. 그러면 벌써 이슈가 몇 개가 있을까요? 원전, 부동산, 그리고 밸류업 프로젝트. 3개의 테마가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원전 하면 또 이제 미국 대선이 나오고 있죠. 트럼프가 유리하게 되면은 이슈를 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되더라도 원전 테마는 없어지겠지만 하나가 또 있죠. 부동산이 있잖아요. 트럼프가 아마 당선이 되면 금리 인하 시장에 돈 어마어마하게 풀 겁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트럼프가 되면 시장에 어마무시한 자금을 투입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이 투입됐을 때 부동산 가격,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승할 수 있어요. 우리 코로나가 그랬던 것 같이. 이 부분에서 또 호재가 하나 또 있죠. 이 원전 재료가 트럼프가 되더라도 원전 오케이 될 거고, 트럼프가 안 되더라도 지금 시장 금리 인하 때문에 이 재료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 재료는 살아있고 트럼프가 되면은 오히려
건설업은 엄청난 호황이 될 거고, 그리고 안 되더라도 금리 인하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살아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 해석할 수 있고, 지금 현 정권에서 밀고 있는 밸류업도 있다는 얘기예요. 밸류업. 자사주 매입하고 그리고 주주 환원하고 그러면서 주가의 기업적인 가치를 올리겠다라는 게 밸류 프로젝트의 핵심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물산 재료 괜찮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 전에 이제 차트를 보기 전에 먼저 재무제표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재무제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컨센서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쭉 내려서 삼성물산 보시게 되면은 연결 연간으로 봤을 때 매출액 조금 감소했죠. 전년도 감소했는데 올해 조금 늘어날 예정이다. 올해 조금 늘어날 예정이고 나쁘지는 않아요. 컨센서스 자체는. 그리고 영업이익이 매출액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봐야 될 거는 이 컨센서스 상의 이 영업이익 반드시 봐야 된다. 영업이익, 매출액은 제가 치킨집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출액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라는 말은 마진율이 늘어났잖아요. 마진. 내가 치킨 한 마리 팔아서 6,000원 남겨 먹던 거 한 마리 팔았을 때 7,000원이 남는다면 이 기업은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수익성이 좋아지면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이 영업이익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좀 더 내려가서 보면은 어쨌든 코스피 지수 이제 지수에 포함되는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나 이런 거는 낮을 수밖에 없고요. 영업이익률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2.82, 2.84, 3.47, 5.86, 6%. 올해는 7%대를 예상을 하고 있다. 벌써 이제 2분기 지나가고 있잖아요. 7%대 영업이익률 상당히 좋은 거죠. 2%에서 7%까지. 한 5% 조금 안 되게 상승을 했네요. 4.5% 정도 이제 상승을 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서 보시면 이제 BPS 밸류업과도 관련이 있는 게 지금 BPS가 주당 순자산 가치가 19만 원 선이죠. 그런데 2024년 올해 말에는 주당 21만 원 순자산 가치가 이 순자산 가치라는 게 뭐냐면요.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에요. 부채가 빚이죠. 자본은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이에요. 돈이에요. 이거를 빼고 주가로 나눴을 때 21만 8천 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컨센서스를 내놨고요. 분기별로 봤을 때 이제 분기별로 좀 나눠서 볼게요. 분기별로 나눠서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영업이익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7,700억에서 9,000억까지 올라가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났어요. 한 10% 정도 매출 상승했고 그 이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다라는 걸 봤을 때 올해 삼성물산 매출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에서 벌써 차이가 나죠.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7.57 여기 7.57에서 8.18 그리고 점차 늘어나고 증가하고 있는 모습 중간에 살짝 빠지긴 했으나 여기까지가 2023년 여기가 2024년인데 늘어나고 있죠.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상 컨센서스 자체도 지금 4분기 여기 4분기 예상치는 조금 늘어나 있다. 0.9% 상승해 있다. 매출 이전에도 이렇게 7.49, 7.30 소폭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치를 내놨어요. 물론 전망치가 다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거는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영업이익률이 전년 4분기부터 1분기, 2분기 때 최대 나왔죠. 그리고 4분기 나왔었죠. 전년 동기하고 비슷했지만 조금 이게 잘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률, 매출액도 증가할 것이고 영업이익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통해서 좀 넘어가시게 되면은요, 삼성물산 차트 한번 보실게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 차트는 이렇게 상승 추세, 단기적인 상승 추세, 그리고 여기가 하락 구간 만들어냈죠. 하락 구간을 끝내놓은 자리가 이 자리다. 그럼 이게 뭐가 보일까요, 지금? 삼각수렴 보이잖아요, 삼각수렴. 이렇게. 삼각수렴 보이잖아요, 이렇게. 지지선 받고 올라왔죠. 지금 제가 한 이쯤 드렸는데 급하게 사지 말라 그랬어요. 손절가 좀 짧게 드렸고 좀 내려오면 매수 들어가라. 아마 요 자리나 아마 한 요 자리쯤 매수 들어갔을 거예요. 요 자리. 지금 양봉 요 자리. 이때. 이거 오늘 이제 낮 차트인데 어제나 월요일 날 진입이 충분히 가능했다. 내려왔다가 양봉 하나 들어가면 사라고 제가 매수하라고 이제 방송 중에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매수했었으면은 정말 좋은 자리 잡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아까 삼각수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물론 내려왔다가 가게 되면 이 자리 이탈하지 않는 이상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이제 손절 이렇게 길게 들고 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손절가 짧게 드렸어요. 손절가 짧게 드렸고 이 자리에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대략 한 요 구간. 요 구간에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자리 넘어가다가 아마 기간적인 조정이 좀 있을 거예요. 지금 지수의 흐름도 좋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기간 조정이 있을 것이고, 일단은 18일 날 FOMC가 있죠. FOMC. 이거 금리 인하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걸 이제 HTS 이제 차트로 좀 넘어가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기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정말 나쁘지 않은 게 횡보 잘 쳐주고 있어요. 60분 봉상인데 여기서 박스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이 자리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제가 손절가를 한 13만 원 정도 언급했었던 것 같거든요. 이때 박스권, 이 앞에도 박스권이죠. 이렇게 큰 흐름을 보게 되면 정말 잘 지켜주고 있는 위치. 여기서 지지받고 그러면서 파동 이렇게 만들고 있죠. 박스로. 아마 여기서 지금 상승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추세, 단기적인 추세, 이 추세만 안 깨지게 되면은요, 충분히 우리가 반등 노릴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물산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아볼 부분은 이제 구간에 대한 해석인데요. 어떠한 구간에 대한 해석을 좀 살펴봐야 된다. 지난 시간에 봤었던 구간에 대한 해석이겠죠. 하락 구간, 여기서 하락 구간 만들어지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도 횡보하는 구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상승 추세를 깨지 않고 횡보하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갭으로 돌파가 나오니까 충분히 상승이 가능했었다라는 얘기고요. 이때가 아마 이제 제가 이제 공략했던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하락과 횡보, 상승이 나오는 도중에도 이렇게 횡보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상승하는 도중에 이 자리를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횡보하는 구간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돌파를 하고 나니까 꼬리가 전고점 매물대까지 쭉 여기 소화를 했다. 그리고 빠졌죠. 이때 이제 이러고 나서 SCI 평가 정보 내려왔다가 이제 최근에 또 올라오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SCI 평가 정보 이때 이슈가 뭐였을까요?
글로벌 경기 침체였어요. 경기 침체. 경기 침체. 이 경기 침체. 경기 침체에 나왔는데 왜 이 종목이 올라가냐? 신용평가사잖아요. 신용평가. 발주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디폴트, 신용 부도, 디폴트라고 하는 부도. 우리 대출 못 갚아서 연체율이 늘어나니까 수주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채권을 헐값에 매입해서 채권 추심 업무를 진행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불안정하면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너지 이노베이션 여기서 어떻게 나왔나요?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요. 하락이 나와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도 상승하는 도중에 이 자리도 끊어서 보시게 되면은 박스권이 나와줬다. 상승하는 도중에도 박스권이 만들어지면서 돌파가 나오니까 급등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승하는 도중에 이 박스권 충분히 대응을 가능하다. 저는 이 박스권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박스권만큼 확실한 위치가 없다. 지지 저항 확실하잖아요. 상승 추세보다 박스가 확률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스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바로 눌림목에 대한 내용인데요. 눌림목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눌림목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부분 오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리고 눌림목을 활용해서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눌림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상승하던 주가가 조정을 받는 구간이에요. 조정을 받는데 이 조정이 어떤 조정이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두 가지가 있죠. 가격과 기간. 주가가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하는데 가격적인 부분만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간 조정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하다가 물론 여기서 급락 나왔다가 여기서 기간 조정 거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승하다가 진짜 조금 빠졌다가 여기서 박스 치면서 되게 지루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격 조정. 나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못 기다리겠어. 한 5거래일, 10거래일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5에서 10거래일 이렇게 걸려버리면 나는 단타 보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끽해봐야 2% 타점 정말 잘 잡았는데 내가 낼 수 있는 거 시간 투자했는데 난 하루에 이제 급등 나오는 거 먹고 한 5에서 10%를 받는데 하루 변동폭이 2%밖에 안 나오는 거야. 2%밖에 안 나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털어내겠죠? 안 간다. 이러고 털어내겠죠? 이러면서 조정이 나오는 게 바로 기간 조정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도 있다. 조정이라는 게 상당히 많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눌림목을 공략할 때 이 조정을 받을 때 하락 추세, 그러니까 하락하는 구간과 이게 조정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놔야 돼요. 명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락과 조정을. 저는 이런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 있어요. 건강한 조정? 저는 없어요. 없다고 봐요. 건강한 조정 따위는 없어요. 그냥 조정은 조정이에요. 뭐가 건강해요? 주가 빠졌는데. 우리 힘들잖아요. 어렵잖아. 건강한 조정 없다고 봐요. 그냥 조정은 조정이에요. 그냥 하락이에요. 차트를 한번 통해서 봐도 되겠는데 우리 2차 전지 생각하면 편하잖아요. 주가 이렇게 하고 빵빵빵빵 1000% 뛰었어요. 그랬는데 이미 이격도 여기서 다 벌어졌어요. 다 벌어지고 역배열 나왔죠. 5일선이 21선 깨버렸어요. 깨버려서 여기 나왔는데 여기 한번 살짝 이탈이 나왔어요. 이탈이 나왔는데 이거 건강한 조정이다? 없다고 봐요. 건강한 조정? 저는 건강한 조정 저점 안 깨야 돼요. 이 자리 안 깨야 된다고요. 빠지더라도 이 폭 절반 이상은 안 깨야 돼요.
이게 건강한 상승 추세에서 올라가는 게 건강한 조정이지. 이격도 다 벌어진 상태에서 데드크로스 나와가지고 하락 추세 만들어 시그널 보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건강한 조정이에요. 제발 건강한 조정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 정말 이런 진짜 잘못하면 우리 계좌 다 부러져요. 정말로. 저 진짜 이런 종목도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 뭐 이렇게 추천하지도 않을 뿐더러 매수하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저 오히려 혼낼 거예요. 오히려 진짜로. 다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감정이 좀 격해졌습니다. 조정 얘기 나오면은 좀 사실 화가 나요. 그리고 눌림목의 형성이 왜 눌림목이 형성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정고점을 한번 잘 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만들어요. 이렇게. 그런데 주가가 여기서 횡보하다가 갑자기 매집봉이라고 하는 캔들이 하나 뽕 떠요. 이렇게 뽕 떠요. 뜨는데 이 윗꼬리가 왜 생성이 되는 걸까요? 이걸 봐야죠. 이때 물렸어요. 나 본전 왔다. 나 나갈래. 나 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들고 있을래. 라는 이제 심리가 작용을 하겠죠. 이때 본전 왔다. 와, 1년 기다렸는데 너무 힘들었다. 6개월 기다렸는데 너무 힘들었다. 탈출하자. 이러한 본전 심리 때문에 눌림목이 형성이 될 수 있다. 본전가 부근까지 왔으니 약손실을 정리하자. 나 배당도 받았으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손실 볼 수 있어. 라는 식의 이러한 부분들, 이 본전 심리가 이제 작용을 한다. 이게 바로 매물대가 생기는 원인이기도 하고 눌림목이 생성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있겠죠. 차익 실현 물량. 우리가 올라왔어. 우리 다들 기술적 분석 다 알잖아요. 여기서 파동 그리면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여기서 올라왔어. 돌파 잡았어. 그런데 이 자리 못 넘겼어요. 이 자리 못 넘겼네? 이 자리 못 넘기면은 빠질 수 있어. 치고 빠지자. 이게 바로 단타죠. 단타 물량. 단타 차익 실현 물량. 그리고 요 앞전에 있던 사람들도 여기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으니까 난 그래도 버텨서 수익 보고 나왔어. 그러니까 나 팔래. 이런 차익 실현 물량이 눌림목의 형성이 될 수도 있다. 이것과 동시에 같이 발생을 했을 때 눌림목이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력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개인의 물량을 뺏기 위한 거예요. 개인들의 물량. 세력들이 이제 매집을 하잖아요. 매집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세력주에 대한 관점으로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근데 이게 세력주에 대한 부분들을 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세력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잖아요.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 올렸어. 가격을 올려쳤어요. 세력들이 올려쳤어요. 올려쳤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썼어. 세력들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세력들도 먹고는 살아야 돼요. 뭐 직원들 인건비 주고 뭐 밥 사 먹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물량을 뺏어서 일부 차익 실현하고 주가를 내려버려요.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이 형성이 될 수도 있다. 받아 먹어야 되거든요. 더 받아 먹어야지 위에서 올려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통정 거래라고 해서 통정 또는 자전 거래라고 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 물건을. 우리 그 작전이란 영화 보면은 술을 이제 내가 여기서 한 잔 먹고 여기서 조금 따라서 난 조금 더 붙여서 다음 사람한테 넘기고 또 넘기고 하다 보면은 이 술잔이 나중에는 이 글라스 잔이 이 얼음통으로 바뀌어 버리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세력주의 관점에서도 눌림목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조정에 대한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성첨단 소재 오늘 주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엄청나게 또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이 가격 조정 상승이 나왔었죠. 상승이 나온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나왔죠. 이런 자리 조심해야 되긴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자리는 한번 반등 노리고 들어가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왜? 저점을 안 깼잖아요. 근데 이 자리 깨지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이 자리 깨지면 주가가 이렇게 내려 꽂을 수 있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요 구간이 바로 가격 조정 구간이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하락을 시켰죠. 매도세가 나오면서 그동안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다. 이게 바로 가격 조정이다.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조정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지금 구간은 조정 구간이다. 이 하락 구간이 조정 구간일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여기도 하나가 있죠. 가격 조정. 여기서 저점 있죠. 저점에서 한번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이 자리에서 저점을 안 깼죠. 캔들 제가 말한 이제 돌파 캔들 이 시가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죠. 이 자리가 조정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조정 구간 박스를 치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돌파 캔들 계속 얘기했을 때 타점은 여기예요. 요 꼬리가 될 수도 있고 꼬리 따라 들어가더라도 손절 여기 밑에 하단 잡고 충분히 들어갔으면 이렇게 먹고 나왔다. 그리고 가격 조정이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3거래일 정도의 가격 조정이 나오고 다시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 중시가 부근 지지받았죠. 이게 조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조정이지. 시세 구간 이렇게 나와가지고 500%, 300%, 500%, 1000%, 템버거 나오고 나서 나오는 조정은 그러고 나서 나오는 건강한 조정? 그건 건강한 조정이 아니고 하락의 시작이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서도 반등 노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동평균선 제가 이동평균선 강의하면서 이런 구간에서 잡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나와도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 들어갔다가 여기서 짧게 끊고 나와야 돼요. 이 자리 이탈하면은 바로 매도하면서 손절이든 본전이든 털어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계좌에서 아웃 퇴출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웃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조정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기간 조정 예시로 보게 되면은 일단 과거 차트예요. 과거 차트인데 제가 예전에 공략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시노펙스 여기서 가격 조정 나왔어요. 저점 안 깼잖아요. 파동에 대한 저점을 안 깼기 때문에 조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기간 조정이 나왔죠. 진짜 지루하게 움직이긴 했어요. 여기서도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긴 했으나 지루하죠. 앞전에 이렇게 강력하게 나왔던 거를 제외해놓고. 그런데 이 자리 뚫고 나니까 기간 조정 끝내고 나니까 돌파가 나왔죠. 그러고 나서도 여기서도 기간 조정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돌파하고 나서 주가는 그 이상 날아갔죠. 이 시노펙스 종목은 이제 필터 관련주였죠. 필터였는데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로 이제 부각되면서 상당히 강력하게 날아갔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하고도 좀 연관이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각가지 재료들이 혼합돼서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던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봉 LS 같은 종목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봉 LS 지금 최근 엄청난 상승 나왔죠. 이거 최근 차트인데 이 상승이 나왔었죠. 이 상승이 뭐 때문에 갔었냐? 비만 치료제로 갔었죠. 비만 치료제. 제가 이거 비만 치료제 대봉 LS 관련해서 대봉 LS가 왜 상승했는지에 대한 부분 제가 시황자를 올리면서 대봉 LS라는 종목을 또 다뤘었거든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도 상승 이후에 저점 깨지 않고 기간 조정 나왔어요. 박스권에 기간 조정 엄청나게 지루한 기간 조정. 여기 가격 조정 나왔죠. 하락 구간에 대한 가격 조정 그리고 횡보 구간 나오면서 기간적으로 지루하게 끌고 갔죠. 근데 이거는 조정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사실상은 실질적인 조정 구간은 여기예요. 돌파 나왔잖아요. 돌파 나오고 여기서 박스 치고 있죠. 이 자리가 바로 기간 조정이다. 지루하게 움직이다가 대략 한 20거래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얼추 봤을 때. 그러고 나서 돌파 나오니까 급등 나왔죠.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 나왔죠. 기간 조정 나왔는데 이 저점은 안 깼죠. 이동평균선 지지 받았고 여기서 기간 조정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급등 쐈죠. 슈팅 나왔어요. 슈팅 나왔는데 슈팅 나오는 도중에도 타점을 잡을 만한 위치는 딱 있었다. 이 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6거래일 정도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있었다. 물론 제 타점을 공개해 드리자면 요 타점이에요. 요 장대 양봉 못 잡아요, 사실은.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거든요. 못 잡아요. 그럼 요 자리 아니면 요 날 잡았겠죠. 이날 이후에는 저는 바로 안 잡거든요. 흐름 보고 잡지. 요런 자리. 요런 자리에서 잡아 들어갔으면 크게 바로 먹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가 상승하는 흐름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었다. 그렇다는 뜻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엄청나게 중요한데 저는 기간 조정을 조금 더 주로 공략하는 편이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자료를 한번 또 볼까요? 눌림목 공략의 특징, 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가격에 진입이 가능하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이 기준점, 손절가가 짧거나 아니면 가격 조정으로 인해서 매수가가 유리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포지션을 잡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강한 조정은 없다라고 그랬죠. 지지선 하락 이탈 시 추가적인 하락.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바닥 밑에 지하실 1층, 2층, 3층 다 뚫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파동을 그리면서 넘어가는데 이 자리 이탈하면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그 다음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야 된다. 손절을 하든지 분할 매수를 하든지, 비분할 매수를 하면서 저점이 이탈이 안 됐을 경우에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공략 원칙이 있어요. 반드시 지지선을 확인을 해야 돼요. 지지선 정말 중요하다. 주식시장에서 지지, 저항 이것만 알고 있어도 실패할 일 거의 없어요. 지지, 저항만 확실하게 지켜주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패턴들이나 이런 것만 알면 차트적으로는 사실 어려울 거 없어요. 이 부분만 좀 열심히 좀 파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정말 어렵지 않다라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지지선을 이탈했다면 반드시 손절. 이거 만약에 조정이 나왔어요. 가격 조정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이탈하면은 요 밑에까지 내려오는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 또는 분할, 말씀 안 드렸지만 분할 매수까지. 분할 매수와 물타기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눌림목은 지지선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선은 무조건 잘 보고 눌림목을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SMG 3G 엔터, 오늘 또 주가가 상승했다가 좀 빠졌어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잘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눌림목이 오늘 음봉이 빠졌으니까 이 자리 상단이 아마 눌림목 위치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 구간은 이 자리까지 14,500원 정도, 14,200, 300원, 14,200원에서 500원 정도 이 자리까지 지지를 받는 거를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자료 보시면 이제 SCI 평가 정보 한번 또 나왔네요. 이 자리 보시게 되면은 상승 나왔죠. 상승 나온 이후에 우상향 차트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상승에 대한 눌림목이 나올 수 지금 눌림목 위치에서 이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 손절가는 여기 이 자리 잡으면 된다. 아니면 추세가 이탈하는 약간 위쪽에서 잡을 수 있겠죠. 아니면은 여기까지 한번 난 지켜볼 거야 라면서 여기까지 손절 잡고 요 구간에서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눌림목, 그 지지 저항을 통해서 눌림목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는 뜻은 우리가 눌림목을 공략하면 상당히 유리한 가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마지막에 좀 시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좀 빠르게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눌림목을 충분히 공략하면은 상당히 유리한 가격에서 우리가 수익을 편하게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정과 건강한 조정이란 없다. 건강한 조정은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상승에 대한 추세를 연결할 수 있을 때만이 건강한 조정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물림목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